반갑습니다. 김시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팔로워를 모으고 이를 통해 수익화하는 과정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I를 통해서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다고 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팔로워를 먼저 모아야 될까? 아니면 제품을 좋게 먼저 만들어야 할까? 그게 고민인데, 물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민하는 게 맞는데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것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압도적으로 팔로워를 먼저 만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 경험에 빗대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이제 유튜브 구독자는 1.2만 명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스레드는 7천 명 정도, 그리고 뭔가 뉴스레터 5천 명 정도,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합치면 2.4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팔로워가 생겼는데, 이를 통해서 얻은 기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어떤 기회들을 얻게 되었었냐면, 저는 사실 강의라는 그런 제품을 제가 팔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저에게 약간의 재능 아니면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유튜브를 하면서 조금 더 알게 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조금의 그런 친절함이 약간의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제가 보통 좀 몸빵하면서 배우는 편이거든요. 그냥 0에서부터 독학을 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에서 막혔는지, 어떤 게 좀 배움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AI라는 그런 거대한 흐름에 좀 잘 편승하는 것도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형 강의 플랫폼에서의 제안 같은 것들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업 강의 같은 제안들, 그리고 출간에 대한 제안, 그런 것들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식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런 류의 제안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고 감사한 마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 있다 보니까 광고 제안이 와요. 근데 광고를 하면 주로 AI 도구에 대한 그런 소개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오고요. 특정 소정의 광고료를 받고 진행을 하는 그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대행에 대한 제안들이 옵니다. 대행이라고 하면 이제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각종의 되게 여러 가지 제안들이 왔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결정을 하기도 하는데,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전혀 기대할 수도 없었고 직접 세일즈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제 채널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됐고요. 이 것들 중에서 그냥 가장 공통적으로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제가 이 분들을 설득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 같아요. 이미 제 콘텐츠를 보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제안을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것이 아주 대단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제 혼자 먹고 살기는 충분한 그런 돈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월하게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이익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에 만드는 것은 저는 한 2년 이상, 3년 가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버리고 또 시도하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더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콘텐츠를 만들고 뭔가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말을 하는 것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으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조금 더 빨리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겪어왔던 것들을 다른 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저도 같이 성장을 하고 그렇게 되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 생각에 콘텐츠는 무료 시장 조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거쳐져야 되고, 실제로 그런 자본금이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팔로우를 먼저 모으고 아니면 채널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시장 조사를 이미 끝낸 상태에서, 그리고 나와의 신뢰가 충분히 생성된 상태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 제한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 조금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금이 없는 상태라면 조금 더 유리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죠. 근데 주제 선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게 크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미 잘하고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저는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은 분들께서 본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업을 하기 싫으니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 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사실 다른 일을 하는 게 또 재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그리고 혹시나 그런 라이센스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경력이 있다, 3년 이상 아니면 뭐 7년 10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력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이 경력을 살리는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야가 없는 데서,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데서 다시 시작을 하면 1년 차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배우고 싶은 것도 재밌기도 한데, 초심자가 처음에 재밌기도 한데, 굉장히 돌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전문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본업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재밌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꾸준함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근데 꾸준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재밌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본인이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 두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주제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콘텐츠를 발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걸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GPT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저는 그 콘텐츠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은 발행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발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뭐 틀린 것들 아니면 내가 잘못된 것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개선점은 릴리즈를 하고 나서야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발행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진짜로 약간의, 이게 편법일 수도 있지만 요즘엔 다 그렇게 하니까, 이미 내가 좋아하는 그런 크리에이터가 있다면 그들이 하는 것을 조금 나의 방식대로 바꿔서 발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허들을 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텍스트 콘텐츠를 먼저 해보셔도 좋고요.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영상 혹은 아니면 이미지 같은 것들도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채널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인플루언스라고도 적어놨는데, 채널이 성장하면 좋은 것은 당연히 나만의 채널이기 때문에 이게 자산이 된다는 게 가장 큽니다. 자산, 네. 이게 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점점점 키워나가면 당연히 몸값도 높아지고 채널에 대한 가격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데 의존하지 않고 나만의 것이 생긴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나만의 데이터라는 게 생깁니다. 나만의 데이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댓글이나 아니 반응들을 통해서 나만의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하는 것인데, 아주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댓글 중에서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이거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런 댓글이 달리면 굉장히 좋은 신호 중에 하나인 거죠. 왜냐하면 내 정보력과 큐레이션 능력이 이제 어느 정도 먹힌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은 또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왜냐하면 다른 콘텐츠를 이어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와의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라는 측면에서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팬이 만들어진다라고도 봐요. 네.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질문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이자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 인사예요. 이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정말로 좋은 신호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내가 제대로 문제를 발견했다는 것도 있고, 솔루션도 제대로 제공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화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발행을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콘텐츠 근육입니다. 이게 저만의 표현이기도 한데요. 콘텐츠 만드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왜 어렵냐면 관성이 붙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 들어있지 않아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들려면 어느 정도 경험이나 경력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발행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발행을 하고 이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냥 시간을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것만 하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라는 약간 마음의 허들 같은 게 좀 내려가게 되기도 하고요. 크리에이터로서의 자각 같은 게 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도 그냥 하게 돼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입 닦고 샤워하고 그런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콘텐츠를 그냥 만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조금 더 수월해지는 뭔가 컨베이어 벨트를 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근육도 없고 관성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한 10개, 20개, 그리고 많으면 사실 한 30개, 한 길면 3개월 정도를 꾸준히 발행을 하다 보면요. 뭔가 생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나다 보면 내가 어떤 시장에 먹히는지 아니면 내가 팔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본업이 있다면 그 제안들이 오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걸 이제 어떻게 판매하는지만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또 이어가서 다음 이야기인데요. 네, 사실 팔로워를 모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래의 고객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사실 이 뭔가 니즈에서, 여기 적혀있는 니즈에서 좀 자유롭지 않은 상태가 꽤 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나란 사람 자체를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가치를 주지 않아도 그냥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남한테 좋은 거를 주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도 연습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막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거쳤고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꿔먹게 된 계기는 이것이 저는 SNS 활동 자체가 내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는 비즈니스를 제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오로지 그 목적만으로 이 SNS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그냥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생활을 갖고 있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고 싶지 않아졌고 자연스럽게 이 고객 맞춤형, 내 미래의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콘텐츠를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고 뭔가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다니기만 하면 콘텐츠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고객이라는 그 팔로우고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러면 분명히 좋지만 오히려 고객이라는 관점에서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콘텐츠를 보고 누군가를 팔로우할 때 이 사람이 매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뭔가 신뢰도가 있거나 뭐 브랜드가 잘 되어 있거나 뭐 성실하다든가 분명히 사람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단순하게 그냥 팔로워 숫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을 모은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즈니스로 접근을 하면 이 점들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콘텐츠를 어떤 걸 만들어야 되냐 하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 콘텐츠의 주제는 이제 옷장 아니면 집 정리입니다. 집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인 거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제가 예시로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는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옷장 정리에 대한 꿀팁, 뭐 미니멀리즘 실천 방법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만약에 옷장 정리나 집 정리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콘텐츠를 이제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을 건데 이걸 만들어내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먼저 접근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근육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옷장 정리 꿀팁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팔로워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콘텐츠를 보고 도움이 된 사람들, 그리고 정리정돈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나를 팔로우를 하게 되겠죠. 이 팔로우를 한 사람들은 내 콘텐츠로부터 어느 정도 아주 작은 수준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옷장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내 콘텐츠가 떴다. 그러면 그 콘텐츠를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팔로우를 한다든가 그래서 다음에 다시 보게끔 한다는 그런 뭔가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팔로워들이 조금씩 모여들다 보면 그 다음 단계에 조금 큰 문제 해결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작은 뭔가 옷장 정리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것을 한 곳에 모아서 더 큰 뭔가 시트라든가 아니면 VOD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아서 구매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정리정돈을 컨설팅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가서 정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판매를 제안했을 때 당연히 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판매하는 걸 한번 사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 작은 콘텐츠들로부터 가치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득에 대한 과정도 굉장히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저는 실제로 예전에 당근이라는 플랫폼에 제가 정리정돈을 해드립니다라는 것을 친구랑 같이 해서 올려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놀라울 정도로 많이 왔고 지금 한 100건 정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글을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10평 이내 소형에 있는 그런 원룸을 전문으로 한다라고 했고, 왜냐하면 저희는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둘이서 한다라고 했고, 처음에 가격을 조금 다운을 해서 특별 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신 분께 굉장히 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제공을 해드렸고, 리뷰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본업으로 하기에는 저희도 다른 일들이 바빠져서 자연스럽게 접게 됐는데, 실제로 그 리뷰 하나만으로 거의 100건 이상의 문의가 들어왔고, 그냥 10평 이내라고 뭐 적어놨는데도 큰 평수도 되나요? 그런 문의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드는 생각이지만 아주 명확한 그런 콘텐츠가 있었고, 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이런 리뷰 하나만으로 이런 문의가 받아올 수 있게 되었었고, 사실 이 정도만 돼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좀 실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주 큰 팔로워를 모으겠다라고 그런 식의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팔로워는 이제 모을 수 있는데, 팔로워 모아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것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행이 제일 무난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뭐 개발이나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력이 있거나 특수한 교육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데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정리정돈 대행 같은 것들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집에 바로 적용을 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행을 하면 좋은 점은 바로 1대1로 문제를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내 시간이 그대로 이제 1대1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약간 아쉬울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이 문제가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그런 접근이기 때문에 대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누긴 어렵긴 한데요. 일단 광고 모델은 직접 판매가 있겠죠.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것들을 통해 대신 판매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한 3%였나요? 3%에서 7% 정도의 이제 판매 수익을 쉐어를 하는 그런 어플리에이트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널 수익은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식의 플랫폼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광고 수익이겠죠.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이제 팔로워를 모아서 내가 무엇을 팔지 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어떤 모델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전략이나 방향 같은 것들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행을 메인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대행은 내 시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급으로 접근하게 돼요. 시급이 높아야겠죠. 그러니까 최저 시급보단 당연히 높아야겠고, 약간의 전문성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문제의 크기가 매우 큰 것을 커스텀을 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한 일주일 정도 만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을 벌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대편에 있는 채널 수익이라고 한다면, 유튜브의 경우 조회수 1당 이제 1원이라든가 아니면 1당 뭐 2원 정도의 수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채널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재미나 흥미를 위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것일 거예요. 네, 그런데 대행의 일을 한다고 하면 재미가 전혀 없어도 되거든요. 제가 하는 영상들도 전혀 재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우리의 잠재 고객에게 이제 전달만 된다면 이제 일로 연결되는 것이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쿠팡 파트너스인 경우에는 이 쿠팡 파트너스의 제품들을 잘 찾아서 거기에 많은 영상을 만든다든가 콘텐츠를 만든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또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판매하는 것이긴 합니다. 실물 제품을 팔거나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면 뭐 사스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강의 형태의 지식 콘텐츠를 판매하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이런 것인데요. 지금은 이제 강의에 절반 정도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에 어느 정도 조금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하는 것에 나머지의 시간들을 이제 쓰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이 콘텐츠 제작을 통해 이제 고객들을 유치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마 콘텐츠를 만들고 판매를 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입니다. 저는 파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파는 게 매우 매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두려워하세요. 실제로도. 이게 왜 두렵냐고 하면 사실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흔하게 걱정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돈 얘기를 꺼내면 결국에 뭐 강의팔이구나, 아니면 결국에는 이거 뭐 재능 기부인 줄 알았는데 돈 내라고 하네 라는 댓글 저도 몇몇 개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나를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조금 마음 아프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를 얻었으면 나도 그만한 뭐 비용을 낸다든가 뭔가 도움을 이제 상호로 교환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크게 제약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팬과의 관계, 이제 팬이라고 그렇지만 팔로워와의 관계가 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교환하는 그런 형태의 관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애초에 샀다면 감사하게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되고, 안 샀다면 그들은 우리의 고객도 아니고 팬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걸 돈 받고 팔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안 팔아봤기 때문에 이걸 진짜 사는 사람이 있는지가 고민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 또한 팔리면 팔리는구나 하고 그것을 조금 더 팔면 되고요. 안 팔리면 안 팔리는구나 하고 개선을 하거나 마케팅을 더 하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언가를 팔아주기를 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막 아주 뭐 오매불만 기다린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다고 진짜 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뭔가 좋은 것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팔로우하고 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팔아준다고 하면 되게 기꺼이 구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본인이 이걸 구매했을 때 그런 기대치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생길 만한 걱정들을 미리 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파는 것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이걸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판매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살면서 뭔가 거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도 하고, 거의 정가에 구매를 하거나 알려져 있는 구매 금액대만 이렇게 저희는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서양, 특히 미국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딜을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말을 한 것에 뭔가 깎아야 된다는 그 강박은 아니지만 깎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뭔가를 구매를 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이제 그걸 뭐하러 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저기는 한데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안 했다 보니까 판매도 못하고 뭔가 좀 우물쭈물하고 이제 그런 성향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지금 혹시 팔아보지 않았다면 이제 파는 것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팔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약간의 그릇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판다는 것이 뭔가를 돈을 빼앗는다, 아니면 뭔가 파리피플이 되는 거다, 이 사람의 주머니를 고객으로 돈으로 본다, 사람을 돈으로 본다, 뭔가 주머니에 있는 것을 훔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반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뢰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이 이제 판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오히려 신뢰가 두터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네, 결론입니다. 이제 무엇을 팔까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할까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조금 더 명확한 그런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하면요. 일단 먼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문제를 정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다양한 콘텐츠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콘텐츠의 형태는 텍스트도 좋고 영상도 괜찮습니다. 근데 영상이 더 좋다, 텍스트가 더 좋다, 그것은 제품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작자에 조금 더 익숙하고 더 맞는 그런 플랫폼이나 형태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콘텐츠에 보내는 사람들의 신호를 제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네, 질문이나 고민, 감사는 굉장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잘 포착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신호들이 발견된다면 이를 해결하는 더 깊은 차원의 솔루션을 만들어서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시작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도 꽤 많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 정답에 가까운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그런 말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어려운 이유는 실행이기도 하고 내 마음이 뭔가 동하지 않는 아니면 다른 일들로 인해 바빠서 뭐 그런 것들이 주요 문제일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이 오늘 들은 것들을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크리에이터가 되시는 것을 앞으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해봤던 것들 아직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보다 한 걸음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또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웨비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웨비나를 하는 이유는 제가 크리에이터 부트캠프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부트캠프에서 얻어 가실 것들을 미리 알려드리는 무료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번엔 2기가 진행이 돼요. 7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무료 웨비나에 오시면 한 3시간 정도 동안 제가 해왔던 거의 모든 것들을 이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꼭 저희 부트캠프에 참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 단톡방에 접근을 해주시면 거기서 6월 26일 당일에 링크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단톡방 와서 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트캠프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5주차로 진행이 되고요. VOD가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Q&A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맞는 포지션이나 제품을 찾는 것을 할 거고 2주차 때는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 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제품화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팔아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도구를 통해서 이 콘텐츠 제작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까지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번에 1기 때도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한 38분에서 9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하게도 무사히 잘 진행을 마쳤고요. 네, 1기를 진행을 해보니까 어떤 것들이 부족했고 어떤 것들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는지 같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서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소식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